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경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재형입니다. 오늘은 질병 낙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시간에는 이런 낙인과 차별이 왜 발생하는가, 어떠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환자들에 대한, 한센인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발생을 하고 오랫동안 유지되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염병 환자에 대한 혐오는 인간의 본성이지 않을까? 내가 전염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환자들을 피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는 혐오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어떤 편견, 미신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혐오를 강화하고 지속시키면서 또 동시에 제도화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 또는 편견, 미신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사회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문제는 한센병에 대한 의료 지식, 치료제, 보건제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한센인을 위한 것인지, 혹은 그들을 통제하는 것인지,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치료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한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원인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센병 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이렇게 강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인종주의입니다. 질병과 인종주의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 백인들이 식민지를 개척을 하면서 식민지의 풍토병을 당연히 두려워했겠죠. 반면에 백인들 역시 식민지에 유럽에서 자신들이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는 매독, 천연두와 같은 질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런 어떤 전염병, 질병에 식민지인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토착민들을 보면서 그들의 열등한 신체 그리고 문화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이민자들이 한센병을 미국에 이제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런 노르웨이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종주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럽계 백인들은 식민지에 있는 풍토병을 무서워하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런 질병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었고, 오히려 식민지에 있는 어떤 식민지의 사람들의 열등한 몸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한센병과 같은 경우는 풍토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풍토병은 열등한 질병이고, 또 이러한 열등한 질병에 걸린 환자들은 열등한 신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열등한 신체를 갖고 있는 그 지역은 열등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한센병 환자에 대한 처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열등한 식민지에서 문명화된 유럽 혹은 순수한 북미로 열등하지만 무서운 한센병이라고 하는 감염병이 건너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공포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기, 19세기에는 한센병과 인종주의가 밀접하게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시아에서는 어땠을까요? 당시에 일본은 타라 입구,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열등한 비문명 어떤 지역인 아시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문명화된 유럽을 지향한다. 우리는 곧 문명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본에게 있어서 한센병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질병이었습니다. 불행히도 당시에 일본은
한센병 유병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이러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열등한 문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명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열등한 신체를 극복할 필요가 있었고 한센병을 반드시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었죠. 이러한 일본에게 있어서 한센병 환자의 신체는 국치, 국가적인 수치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인종주의적인 생각이면서 동시에 우생학적인 어떤 생각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서 열등한 신체, 열등한 질병을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우생학적인 어떤 생각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인종주의적이고 우생학적인 한센병에 대한 인식은 조선에 이식되게 됩니다. 방금 이제 인종주의와 우생학적인 어떤 태도가 한센병 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또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균설입니다. 세균설은 근대 문명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세균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강력한 설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숙주로부터 다른 숙주로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 등이 전달됨으로써 발병한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설명이죠. 이 세균설이 모든 사회에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특히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진단, 치료, 방역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진단에 있어서는 이전에는 진단을 의사들이 할 때에는 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증상을 보면서 진단을 했죠. 하지만 세균설이 중요해지게 되면서 현미경으로 체내의 균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진단의 어떤 기준이 변화되게 됩니다. 치료 역시 이전에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 증상을 없애는 것이 치료의 목표였다면 세균설이 중요해지게 되면서 체내에 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 치료의 목표가 이동하게 됩니다. 완치 역시 이전에는 증상이 없어지는 것이었다면 이후에는 몸 안에서 균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역은 어떨까요? 세균설이 중요해지면서 병인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인구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또 세균설은 우리의 어떤 문화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위생에 대한 감각, 인간 행위 및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문명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낙관주의입니다. 감염병을 근대 의료가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주의 및 자신감을 사회가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세균설이 질병에 대한 유일한 지식이 되게 되면서 사회 구조와 인간 행위의 근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1873년도에 노르웨이 학자인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센병의 병인은 유전 요인이 아니라 세균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973년도에 이 한센병의 병인이 세균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 1877년도에 노르웨이에서는 한센병 환자를 고립시키는, 격리시키는 법이 통과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1897년이 되게 되면 베를린에서 제1회 국제 나회의가 개최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문명국이라면 한센병 환자를 격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가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 환자에 대한 강제 격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종주의와 세균설은 결합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백인들이라던가 혹은 북미에 있는 백인들은 열등한 지역, 비문명 지역에 있는 열등한 한센병이 자신의 국가로 올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었고요.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지식과 이제 결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1회 국제 나회의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던 그런 생각은 무엇이었느냐? 이 회의는 애초부터 식민지에서의 한센병 통제와 유색인종 환자의 처리를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균설이 수단으로서 활용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당시의 모든 과학자들이라던가 의사들에게 동의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의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센병이 전염병은 맞다. 하지만 아직 병인론에 대한 지식은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질병의 어떤 전파, 그리고 환자들의 아픔, 치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도 중요할 수 있다. 아직 강제 격리를 하는 것은 효과적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팽배했던 인종주의, 그리고 당시에 팽배했던 과학기술, 어떤 의료 지식에 대한 너무나 강력한 낙관주의는 이런 어떠한 비판,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적 격리시키는, 그리고 이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메커니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떠한 사회적 구조는 한국에 어떻게 이식이 되었고, 어떻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래도록 지속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이런 어떤 혐오, 낙인과 차별의 기반에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을 통해서 세균설에 근거한 방역 제도가 이식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조선 사람들, 조선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이 인종주의나 우생학과 관련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은 바로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문명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에 대한 강제 격리, 낙인과 차별은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광복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랫동안 한센병 환자들은 여러 가지 인권 침해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세균설에 근거한 진단 및 치료의 변화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진보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센병 환자의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근대 증상에 근거했던 진단과 완치는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 세균 검사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완전히 세균을 없애는 것에 집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치료제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20세기 초에는 대풍자유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치료가 이루어졌고, 1940년대, 50년대가 되게 되면 DDS 계열의 여러 가지 치료제가 만들어지면서 한센병 환자에 대한 완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의사들의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치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과학기술로서 현미경을 통해서 몸 안에 완전히 균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현재 균이 현미경을 통해서 검출이 안 된다 할지라도 몸 안에 어느 곳에서는 균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치가 된 환자들도 나중에는 다시 균이 많아져 가지고 다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센병이 전파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질병에서 의사들은 이러한 걱정들을 하지 않죠. 균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증상이 없다면 완치로 판정을 하고 더 이상 환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센병의 경우에는 의사들은 증명되지 않은 어떤 생각에 근거해서 한센병 환자들이 완치가 된 이후에도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의사들은 이들 완치된 환자들을 여전히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음성 나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치 이후에도 의사들, 국가는 이들을 음성 나환자라고 부르면서 계속 관리하고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의사들은 완치 환자들과 음성 나환자들을 구분했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국가와 의사들이 완치 이후의 환자들, 한센인들을 계속 관리하는 것을 보면서 국가가 음성 나환자들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한센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했던 어떤 한센인들의 자녀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도 이러한 생각들과 깊은 연결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음성 나환자들은 현재 균이 발견되지 않지만 여전히 위험한 집단이다. 그들과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 역시 건강해 보이지만 그러한 균이 안에 잔존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역시 위험한 집단이다. 그래서 이들과 우리 자녀들을 같은 학교에서 교육받고 생활하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낙인과 차별, 혐오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낙인과 차별이 유지가 되었던 것은 그 밑에 어떤 합리적인 어떠한 과학 지식, 의학 지식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혐오라든가 낙인과 차별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혐오, 낙인, 차별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이런 것들의 밑에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의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지만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센병 환자, 한센인들이 이런 억압적인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항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